가사문학의 정치와 죽향이 어우러진 곳 담양에 가다. 2010년 6월 6일. 예년에 늘 그랬듯 금년에도 현충일에 우리는 문학기행을 떠났다. 이번 문학기행 코스는 가사문학의 정취가 서린 고장, 죽향이 그윽한 전남 담양이다. 회원들이 소지품 100을 챙겨들고 이른 새벽부터 서둘러 이화의 식장 앞에 모여들었다. 합천문협 행사에 좀처럼 거르지 않는 이동배 시조 시인도 어김없이 참석했다. 나와 송영화 시인은 미리 나와 대기했던 해인사 톨게이트 앞에서 7시 50분에 합류하여 12명 회원이 25인승 소형 버스에 몸을 싣고 담양으로 향했다. 혼불문학관. 출발한 지 2시간 조금 지나서 우리는 중도의 남원시 삼해면 서도리에 위치한 혼불문학관에 들렸다. 2년 전에 찾아갔던 하동평사리 마을 박경리 토지문학관보다 한적하고 아담하며 고풍스런 대가집 같은 혼불문학관이 노적봉을 뒤로하고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한국 현대문학의 새 지평을 연 소설 혼불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우리 민족의 끈질긴 일본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과 당시의 풍속도를 원고지 1만 2천장에 그려낸 대하소설이다. 작품의 배경지인 삼해면 노봉마을은 최명희 작가의 고향이자 소설 속 청암 부인의 생가가 있는 곳으로 바로 이 자리에 혼불문학관이 자리하고 있었다. 문학관을 들어서는 입구에 대하소설 혼불의 서시가 앞면에 새겨져 있었다. 나는 원고를 쓸 때면 손가락으로 바위를 뚫어 글씨를 새기는 것만 같다. 그녀가 쓴 소설 혼불 서두에도 지필 중에 고통스러운 그녀의 신경이 그대로 담겨 있다. 쓰지 않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때때로 나는 엎드려 울었다. 핑계만 있으면 안 쓰려고 일부러 한눈을 팔던 처음과 달리 거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쓰기 시작한 이야기. 혼불은 드디어 나도 어쩌지 못할 불길로 나를 사로잡고 말았다. 쓰다가 찢고 찢다가 다시 썼다. 누구든 뇌리 속에 상상의 나래를 펴며 유연하고 유유작작하게 도도히 흐르는 대화처럼 막힘없이 쉽사리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난소함에 신음하면서도 꺼져가는 자기 혼에 불을 지피듯 정신력을 다 쏟아 대하소설 혼불을 그렇게 써나가다가 한순간 희열을 느끼는 어떤 경지에 오르고서는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생을 마칠 때까지 그 불길에 사로잡히고만 것이다. 고통과 인내와 극복의 연속, 그러다가 그녀는 드디어 소중한 성취를 얻은 것이다. 대하소설 혼불은 마치 오랜 수행 끝에 돌을 깨친 석가모니처럼 그녀는 위대한 성취를 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작가는 얼마나 짙은 고뇌와 아픈 시름을 하는지 모른다. 최명희는 타고난 문학적 소질을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 묻어두고 정신적인 고뇌와 인내, 그리고 그 극복을 통해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녀의 정성과 혼이 담긴 혼불은 펜을 잡은 지 17년이 되는 1996년 12월 대하소설로 전후부 10권으로 출간됐다. 하지만 그녀는 혼불이 완간된 지 2년이 채 못된 1996년 12월 향년 52세로 아름다운 세상 잘 살고 간다는 짧은 유언을 남기고 지병인 난소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시는 그녀가 대하소설 혼불을 훌륭하게 엮어내도록 그녀에게 시련을 주고 진한 고통 속에 작품이 완성되자 휴식의 기회도 주지 않고 그녀를 곧 바로 저 세상으로 데려간 것이다. 담양에서 대통밥으로 점심 식사. 혼불문학관 탐방을 마치고 오후 일시경 대통밥으로 유명한 담양읍 내 박물관 앞집 식당에 들려 별미인 대통밥을 먹었다. 기름진 대통밥에 방과 은행을 기본으로 굴비와 양념돼지 불고기, 어린 배추잎 구수하고 얼큰한 게양념 무침 등은 그런대로 시장한 과객의 식욕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했다. 이곳 담양 사람들은 에너지를 가득 담고 얼었던 땅을 뚫고 봄에 올라온 죽순을 삶아 1년 넘게 숙성시킨 고추장과 함께 양념에 버무려 죽순회를 만들어 먹는다고 한다. 나는 대통밥에 그 죽순회의 죽향을 음미하며 맛있게 먹었다. 먹고 남은 대나무 밥통은 일회용이다. 맛과 향이 2번 우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살림꾼 동실 회원이 우리 식탁에 먹고 남은 죽통을 모조리 수거해 비닐봉지에 싸들고 나왔다. 메타세콰이아 가로수 길을 걸으며 담양 가사문학관에 이르는 중도에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가 하늘을 찌를 만큼 장대한 것들이 청록의 녹음을 들이우고 높이 서서 지나가는 우리 합천문 협회원들을 손짓해 불렀다. 그곳에는 많은 군중들이 개미떼의 군상처럼 메타세콰이아 터널 속을 오가고 있었다. 손잡고 다정히 거니는 연인들과 그늘 아래 자리 깔고 휴식을 즐기는 가족들의 모습이 모두 정겹고 행복해 보였다. 이곳은 겨울 연가로 유명한 남이섬처럼 영화 가을로와 화려한 휴가를 촬영한 영화 촬영 세트장이다. 메가폰을 쥔 감독과 촬영기사와 캐스트들 아무도 없었지만 네 발 자전거를 굴리며 오가는 연인들과 가족들이 메타세콰이아 가로수를 배경으로 사랑과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들이 그 시간 그곳의 주인공들이었다. 김숙혜 부지부장이 밟고 있는 포장도로가 못마땅해서 투정하는 순간 나는 작년에 다녀온 흙길 남이섬 연도가 불현듯 떠올랐다. 북한강 상류를 흐르는 춘천호 북쪽 강변의 작은 섬, 거기에도 이맘때쯤이면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가 햇볕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푸른 터널 속 흙길을 연인들이 손잡고 맨발로 거닐며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다. 가사문학의 산실 면항정과 송강정. 면항정에서 메타세콰이아의 진풍경을 보고 돌아 나와 우리는 고서천을 막아서 만든 인공호수 광주호 주변의 유원지를 지나서 2시 10분경 면항정 주차장에 차를 멈추고 오름길을 5분쯤 올라서 우러러보고 내려다볼 만큼 높은 곳인 면항정에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인간의 끝없는 변화를 살피고 그 흐름을 읽어내려는 호남 유림의 철학적 사유가 건축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호남의 정자이고 호남 가사문학의 요체다. 굽어보면 땅이요 우러러보면 하늘이라는 뜻을 가진 면항정은 송순이 1533년에 지은 정자다. 맹자의 진심장에 보면 우러러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고 숙여서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다는 구절이 나온다. 송수는 이 두 문장의 첫 글자를 따오면서 부자를 같은 숙이다는 의미인 면로 바꾸어 정자의 이름으로 삼았다. 그러고 보니 맹자의 원래 의도인 자기 성찰의 의미보다는 좀 더 호방하고 유쾌한 이름이 되었다. 그래서 호남의 유학자들은 철학자보다 문학가에 가까운지 모른다. 호남의 정자들은 면항정처럼 대부분 올라가야 하는 곳에 있다고 한다. 우리 회원들 중에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면서 다리 아프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일행 모두가 건각들이라고 생각했다. 면항정에 올라서 보니 영산강을 만나러 가는 오래천이 동서로 흐르고 그 너머로 곡정들판이 한없이 넓게 펼쳐져 있다. 먼저 면항정 현판부터 예사롭지 않다. 남명 조식이 서울에 있을 때 교제했던 당대의 명필 성수침의 글씨이고 그 왼편 마루에 붙은 편액에 있는 면항정 삼원가는 송순이 지은 것이다. 굽어보면 땅이요 우러러보면 하늘이라 그 가운데 정자를 짓고 흥취가 호연하다 바람과 달을 불러들이고 산천을 끌어들여 청려장 지팡이 짚고 100년을 보내네. 전라남도 기념물 제육호인 면항정은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 제월리 망정마을 뒷산에 있는 정자인데 조선 중기 살림의 한 사람인 송순이 만년에 벼슬을 떠나 후학을 가르치며 여생을 보냈던 곳이다. 이분이 바로 가사문학의 거장 정철의 스승이다. 그는 41세가 되던 1533년에 고향인 이곳에 정자를 짓고 면항정 삼원가를 지어 정자 이름과 자신의 호로 삼았다 한다. 그 뒤 임진왜란으로 파괴되어 1654년 후손들이 중건하였다. 살림은 훈구 세력들과는 달리 조선 건국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중소지주 출신의 지식인들로서 지방에서 마련한 경제적, 사회적 기반과 성리학적 가치질서를 실천하면서 성장하여 성종 이후에 차츰 중앙정계로 진출해 의리와 정통을 소중히 여기고 도학 정치를 실현하려는 한편 훈구 세력의 독주와 비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 있다가 연산군 때부터 조정에서 대거 몰락하여 지방에 낙향해 있으면서 특히 이곳 담양에 많은 누정을 건립하고 인재를 양성하면서 시단의 결성과 시회를 통하여 훌륭한 시가문학을 창작하였다. 이 같은 시문학 창작의 전통은 국문시가의 하나인 가사문학 창출의 터전이 되었다. 송순의 면항정가는 그 내용이 서사, 본사, 결사의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사는 시조와 더불어 한국 고시가의 대표적 장르이다. 그 형식은 이름보 사음량의 일행사음보라는 기본 율격을 지닌 유장한 운문체로서
노래 의조림 율독의 형태로 향유되었다. 송강정에서 담양군 고서면 원강리에 소재한 송강정은 송강정철이 조정에서 물러난 후 4년 동안 지내던 정자다. 그는 10살 때 담양의 창평 당지산 자락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10년을 보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이몽룡에게 시를 배우고 김인우, 송순, 기대승 등 당대 최고의 학자들에게 학문을 익혔으며 이 성훈, 송익필 같은 또래의 유생들과 친교를 맺었다. 17세에 성산 지방의 부호였던 유강왕의 딸과 결혼, 사남 2녀를 두었다. 그는 27세에 별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한 후 첫 벼슬을 사원부 장령으로 시작하여 1580년 강원도 관찰사에 제수되면서 임지에서 관동별곡과 훈민가 16수를 지어 시조와 가사문학의 대가적 기질을 발휘하게 된다. 그는 1584년 대사원이 되었으나 동인의 탄핵을 받아 사직하고 고향인 이곳 담양 창평에서 은거하면서 이때 삼이인곡, 송미인곡, 성산별곡 등의 주옥 같은 한글로 된 가사와 수많은 시조와 한시를 창작하여 한국 문학사에 빛나는 업적을 남기게 된다. 송강정에 이르는 석축 계단길, 연도에 고송들이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고 산뜻한 소량으로 우리 일행을 반겨주었다. 선비문화의 공간 소세원. 우리 일행이 소세원에 이르는 도중에 봉황새를 기다린다는 뜻의 대봉대라는 초가지붕으로 덮인 정자에 올랐다. 육송으로 된 바닥에 송영화 시인만 스스로 밀려나가고 우리 회원 11명이 빽빽이 끼어 앉아 가지고 온 닭튀김과 돼지족발에 소주를 곁들이니 세상만사 그렇게 넉넉하고 부러울 것이 없었다. 빨갛게 잘 익은 수박이 달콤한 후식이었다. 묘목대부터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며 교적과 순 고르기 등 6개 여월 수고하고 땀 흘린 결실을 이번에도 아낌없이 회원들에게 희사한 수박공주 윤경선 여사와 그녀의 낭군 김서박명수에게 뜨거운 정을 느낀다. 소세원에 이르는 길 연변에 울창한 대나무 숲이 잘 보존되어 있어 벼슬을 버리고 이곳에 낙향하여 일생을 보낸 양산보의 굳은 의지와 선비의 기상을 엿볼 수 있었다. 정원 내에 조성된 건축물, 조경물은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절묘하게 이뤄내며 그 안에 조선시대 선비들의 심상과 기계가 오롯이 묻어나 있는 공간으로 이 속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선비의 고매한 기품이 저절로 젖어나올 것 같은 분위기를 느낀다. 소세원은 담양군 남면 지곡리에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원림이다. 사적 304호로 한국 민간정원의 원형을 간직한 곳으로 조선시대 선비들의 만남과 교류의 장으로 경관의 아름다움이 가장 탁월하게 드러난 문화유산의 보배라고 한다. 조선 선비들은 군자의 나라를 꿈꿨다. 그것은 수신으로 자기를 완성하고 타인을 이끌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따라서 김인우는 1543년 훗날 인종이 될 세자의 스승이 되어 혼신을 다해 가르쳤고 세자 역시 그의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배웠다. 그러나 하설을 씹고 무고하는 소인배들의 등살에 견딜 수가 없어 미련 없이 벼슬을 던지고 고향 장성에 내려왔다. 소세원은 양산보가 조성한 것으로 스승인 정암 조광조가 이곳에서 가까운 화순군 능주면 남정의 유배를 당하여 죽게 되자 이곳에 와서 자연과 더불어 살았다. 김인우와 양산보는 뜻이 맞았다. 장성과 담양은 지척지간, 김인우는 양산보의 둘째 아들 양자징을 제자로 받고 급기야 사위로 삼았다. 양산보는 12년에 걸쳐 소박하고 아담한 정원을 만들었다. 소세원은 양산보의 호인 소세옹에서 연유하였고 그 뜻은 선비의 기상을 상징하는 맑고 깨끗하다는 뜻이다. 김인우가 그 풍광을 48수 5원절구로 읊었다. 10년을 경영하여 초당 3칸 지어내니 한 칸은 청풍이요 한 칸은 명월이라 양산보의 외종형 면왕정 송순도 여기서 어울렸다고 한다. 한국가사문학관. 우리는 이날 오후 2시 반쯤 문학기행의 목적지인 이곳 한국가사문학관에 들려 입구에서 입장권을 발매하던 이정옥 해설사를 만났다. 50대로 보이는 그녀는 담양의 가사문학의 태동을 서두에 간단히 소개한 다음 송순의 면왕정가를 해설하다가 나중에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음률의 몸동작까지 맞춰가며 순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 외웠다. 그녀는 가사문학에 자기의 신명을 바친 사람처럼
흥과 열정으로 듣는 이로 하여금 자기의 설에 푹 빠져들게 하였다. 그리고는 끝머리의 심청 이야기의 모델이 된 실존 인물 원홍장의 고향인 전남 곡성이 이곳에서 멀지 않다며 심청이 이야기가 그녀의 구성진 판소리 가락에 맞춰 신명나게 펼쳐졌다. 신봉사의 딸 심청이가 아버지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려고 청나라 상인들 한티 공양미 300석에 몸을 팔고 떠나는 뒤 심청이 떠나면서 아이고 아버지 나는 가요라고 목청을 길게 늘려 뺀 다음 말미에는 임당수 깊은 물에 다이빙을 하면서 심청이 하는 소리 이다지도 깊을 줄은 난 정말 몰랐었네 아 진정 난 몰랐었네 이다지도부터는 갑자기 대중가요 트로트 곡으로 곡을 바꿔 막을 내릴 때 우리는 한순간 배꼽을 쥐며 박장대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진정 타고난 재치와 유머러스한 명예설가였다. 그녀와 아쉬운 작별을 하고 우리는 이날 마지막 여정인 순천만으로 향했다. 순천만과 갈대 그리고 들마루길. 우리 일행이 한국가사문학관을 나와 낙조 시간에 맞춰 순천만에 당도했을 때는 반기려 했던 석양은 우리와 숨바꼭질하며 짙은 구름 속에 깊게 파묻혀 매몰되고 말았다. 용산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순천만 갈대 군락지는 그 사이를 S자형을 그리는 영산강하고 강물 위에 날씨가 청명한 날에는 금은빛을 발산하는 낙조가 황홀할 만큼 아름답게 비춰져 전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몰려오는 곳이라고 한다. 이곳에는 시베리아의 바이칼 호수에서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228호 흑두루미가 겨울을 나기 위해 매년 10월에 이곳에 도래하여 이듬해 3월까지 머물다 가고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인 천연기념물 205호인 저어새도 봄가을 이동 시기에 순천만에 잠시 왔다가 떠난다. 그리고 4월 중순에 찾아와서 번식을 마친 후 10월 중순에 남쪽으로 이동하는 쇠백로 등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오는 종으로서 남해안에서 월동하고 봄에 번식지로 가는 민물도요들과 함께 많은 철새들이 머물다 떠나는 철새 도래지다. 특히 이곳에서는 미녀도요들이 머무는 동안 무리를 지어 주로 오후에 수백 마리가 군무하는 광경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순천만 낙조와 함께 대장관을 이룬다고 한다. 갈대가 있어 여기에 몰려드는 것은 철새뿐만 아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3평방킬로미터인 순천만 갈대 군락지는 개개비나 붉은 머리 오목눈이와 같은 작은 새들에게도 보금자리와 은신처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질소와 은 등 물속에 녹아있는 유기물을 먹고 자라 수질 오염 방지와 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소중한 구실을 하는 갈대밭을 잘 가꾸기 위해서 순천시에서는 매년 봄에 갈대를 베고 있다. 나는 그 갈대밭 속 들마루길을 혼자 떨어져 걸으며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가족이나 연인들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올해는 순천시에서 순천만 갈대밭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강변 한쪽에 하트 모양의 갈대밭을 오망조망하게 만들어 놓았다. 갈대밭 사이로 난 지자형 들마루길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손잡고 소근거리며 조용히 걸어야 제격일 것이다. 소슬바람이 스며들어 우는 연황색 추동절의 갈대밭이 아닌 초여름인데도 이곳에서 나는 갑자기 스산한 가을날의 쓸쓸함을 느낀다. 나이 탓일까 아니면 미풍에도 곧잘 흔들리며 흐느끼듯 소리내어 울어대는 갈대 자체의 쓸쓸한 이미지 때문일까. 회색빛 야음으로 짙어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알퐁스 도데의 별에 나오는 몽들리르의 약초 캐는 은자처럼 나는 한순간 갈대숲 속을 헤매는 고독한 늙은이가 되어버렸다. 일행은 벌써 갈대숲 저 멀리서 가물거리다가 용산 전망대를 빠져나간다. 허둥대며 나오는 출입구에 배의 돛을 본떠 만든 천에 순천만이라는 시 걸개가 눈에 들어왔다. 당신이 외로울 때는 이곳에 오라. 여기 더 오래된 외로움이 당신을 안아주리라. 당신의 젖은 눈시울로 이곳 일모를 바라보라. 철새들의 비상이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흑두루미와 먹황새의 고고한 몸짓을 저 노랑부리 저어새들의 그 숨막히는 황홀한 군무를 눈을 내려 바람에 속삭이는 칠면조 군락을 쓰다듬어 보라. 당신이 돌아간 뒤에도 이 생명의 순례길을 가슴속에 새겨두고 영혼의 발길로 되돌아오리라. 문학기행을 마치면서
우리는 이날 해가 지고 오후 7시가 넘은 시장기를 느끼는 시각에 순천만 궁중요리 들마루 식당에서 참수토리 바베큐 정식으로 맛있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로의 차 안에서 노래를 부르며 흥겨운 기분으로 이날의 여정을 마감했다. 이날도 나는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합천문협 회원들과 격이 없는 마음으로 최명의 문학관과 가사문학의 정치와 죽향이 어우러진 담양에서 그리고 회색빛 저녁 노을의 순천만 갈대숲을 거닐며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 그 속에 유익하고 값진 많은 것들을 가슴에 담고 돌아왔다. 여느 해보다 더 보람 있었던 세월이 흘러가도 결코 잊혀지지 않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길이 남을 문학기행이었다. 기획부터 문학기행이 끝나는 순간까지 수고해주신 송극복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 협찬해주신 분들과 그리고 수고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